자, 드디어 내일이 9월 테스트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컨디션 잘 유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 목표로 했던 등급 모든 분들이 받기를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갈 때 딱 하나만 마음에 넣고 가시죠. 내가 아는 거, 내가 공부를 많이 했건 공부를 적게 했건 내가 아는 개념은 무조건 다 맞추고 나온다. 내가 공부한 개념이 20%밖에 안 될 수도 80%나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건 다 맞춘다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보다 분명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이 한경에서 보여주는, 한경이 제시하는 이달의 시험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키워드들, 즉 시사, 경제, 경영 쪽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들이죠. 7가지 여러분들하고 설명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시험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린강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오린강에 처음 접속하시면 여기 자료실이라는 곳에 테스트 학습 도우미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첫 화면이죠. 그러면 자료실에 가셔서 테스트 학습 도우미를 눌러보시면 여기 시사경제 따라잡기 9월이라는 게시물이 있어요. 요거를 같이 클릭을 하셔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원 사이트 주소는 위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글로 적어놓은 것처럼 알면 1초짜리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모르면 그냥 찍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7문제는 맞춘다는 생각으로 이 게시물 보자고요. 자, 시사경제 문제가 시사에만 나오기도, 대부분 시사에만 나왔었는데 얼마 전부터 상황 판단에도 이러한 시사경제 이슈들이 상황 판단형 문제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의 키워드들이 왜 이달에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도 같이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테마주부터 한번 쭉쭉 살펴볼게요. 자, 테마주예요. 테마주라고 하는 건 이 증권시장에서 특정 이슈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때 막 주식이 등락하는 그러한 주식군을 얘기해요. 무슨 최근에 보면 디지털 뉴딜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 백신 관련주 이렇게 카테고리화돼서 자주 회자되는 그러한 주식들 있죠. 그게 바로 테마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테마주들이 지금 중요한 키워드를 꽂혔냐 하면 이런 정치 테마주들도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처럼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주식이 이슈를 받아서 막 주가가 널뛰기 때문이죠. 혹은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굉장히 단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사업 모델을 주주들에게 설득해서 투자를 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주식이라는 걸 주고 주식의 액면 가치만큼의 투자를 받는 거죠. 즉 실물하고 주식이 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테마주들은 그 기업의 실질이 어떤지, 그 기업이 탄탄한지 이런 거 묻지 않고요. 이슈가 됐을 때 치고 빠지는 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식시장이 실물하고 괴리가 커지게 만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테마주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사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형 문제로 만약에 테마주가 나왔을 때 어떤 포인트가 정답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동학 개미운동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국 주식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주가가 완전 곤두박질 쳤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 다리에 자살할래도 줄을 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막 했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망할 나라 아니니까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가리켜서 동학 이들의 적극적인 매수 움직임을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회계사가 유행어가 될지 모르고 유튜브에서 그냥 붙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동학개미들은 굉장히 많은 학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 코로나 국면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죠. 코스닥이요, 2년 5개월 만에 900선을 돌파했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이것을 리드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우리 그 오린강에 있는 요 게시물에 링크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기사를 읽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 번씩 기사들 확인해 보시고 환경에서 제시한 이 용어들 한 번씩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건 레버리지, 지렛대죠. 내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지만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기보다는 빌린 돈으로 투자 규모를 늘려서 수익금을 늘리는 거예요. 똑같이 10%가 오르더라도 1,000만 원의 10%하고 3,000만 원의 10%는 다르죠. 이처럼 차익을 통한 주식 거래로, 차익을 통한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는 거,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레버리지 효과의 어떤 효과라고 할까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 곰버스는 이 2배의 인버스 투자를 얘기하고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로 배팅하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갈 때 오히려 내려갈 때 이 내려가는 데다 배팅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인버스 투자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내용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죄송해요. 여기요. 요거 내용 보시면 또 인버스가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ETF로 몰리는 개미들, 과감한 거꾸로 배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라는 그 개념과 함께 이 인버스라는 개념도 같이 알아두시면 시험에 혹시라도 인접 개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얼른 찍고 넘어가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에 시간 쓸 수 있겠죠. 자, 레버리지 효과, 인버스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자 금융인데요. 그림자 금융은 과거에 중국과 관련된 이슈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나오는 그 9월에 지금 나오는 이 그림자 금융 이슈는 꼭 중국하고 연관되어 있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러한 그림자 금융이 굉장히 문제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뭐죠? 돈이 남는 사람의 돈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연결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금융회사들은 굉장히 빡빡한 규제와 어떤 제도의 영향 아래에서 움직여요. 자칫하면 너무 과도한 대출로 서민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국민들을. 그런데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이 안전장치 없이 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을 또 새로운 그림자 금융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가 이 PF 채무보증 자기자본을 100%로 제한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부동산을 활용한 그림자 금융의 영역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국은 여전히 이 그림자 금융에 굉장히 상처받고 있어요. 이 그림자 금융 때문에 뭘 하지 못해요. 근데 그림자 금융이 왜 중국에서 커질까요? 국민들이 중앙은행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도권 은행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비제도권에 해당하는 그림자 금융에서 대출을 하고 예금을 하기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공식적인 어떤 정책들을 시행할 때 그림자 금융의 효과도 같이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기사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 그림자 금융이 어느 정도냐면 중국에 무려 16조 위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러한 16조 위안의 돈이 그림자 금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의 효과도 반드시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제약 없는, 규제 없는 그림자 금융이 이렇게 활발하다는 건 한국과 어떤 금융 안정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 효과죠. 자,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자, 파이어족입니다. 오늘날 이 파이어족이 굉장히 골치예요. 파이어족은 뭐냐면요, 재무적으로 독립해서 일찍 은퇴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재무적으로 일찍 은퇴하겠어요? 월급이 뻔한데. 그래서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20대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예금이나 투자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젊은 고학력 고소득층 계층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장기 침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제에서 배웠죠. 거시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건 총수요가 부족한 거죠. 왜 총수요가 부족해요? 소비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슈퍼 세이버라는 거예요. 파이어족들이 너무너무 돈을 안 쓰고 쟁여만 놓다 보니까 심지어는 경제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굉장히 골머리라는 겁니다. 유동성 함정 기억나시죠? 돈을 아무리 풀어도 소비 쓰지 않는 거. 파이어족들이 많아지면서 유동성 함정과 같은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사는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넥스는요, 코스닥보다는 아래 시장이에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코스닥 상장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투자자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이들의 주식을 올려줄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시장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가는 싸겠죠. 그런데 이들이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하지만 싸게 들어갔다가 이들이 코스닥 시장이라도 진출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되죠. 그래서 바이오 열풍에 코넥스, 코스닥이 역대 최다다, 이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코넥스에 있다가 성장해서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바이오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코넥스가 9월의 용어로 꼽힌 거예요. 자, 코넥스 기업들이 그동안은 베일에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높고, 수익은 높지만 리스크가 높아서 투자를 꺼렸어요. 그런데 이 기업들의 분석 자료가 발간됐더니 시가총액이 커졌다.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여기에 했다. 이런 내용들 담겨져 있어요. 이게 경제학에서 뭐죠?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준 거죠. 저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어쩌면 역선택 상황에 빠질 수 있지만, 정보를 균등하게 대칭적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정보 비대칭, 역선택의 위험이 줄어드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거 분명히 상황 판단형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사모펀드 문제 심각하죠. 라임 사태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사모펀드들이 터지고 있어요. 사모펀드라고 하는 건 정말 소수의 투자자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면서 펀드를 만들어 운영하는 거예요. 투자 신탁법상에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가, 그리고 증권투자회사법에는 49인의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숫자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149 구멍 뚫어놓고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투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대요. 워낙 속아서 사모펀드에 돈을 넣은 케이스들이 자꾸만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납득이 가고요. 이 사모펀드에 더 이상 돈을 넣기가 어려워지니까, 신뢰가 깨졌으니까요. 이러한 메자닌이 굉장히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메자닌은요, 일종의 채권이에요. 전환사채나 교환사채, 이렇게 채권인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전환형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컨버터블이 요즘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자닌도 여러분들 개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신유리지요. 신유리지는 주조 차익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10원짜리를 만드는데 1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 중앙은행은 9원의 주조 차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의 액면 가치하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데 들어간 비용과의 차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왜 신유리지 문제가 나오고 있냐면, 달러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달러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미국이 글로벌 신유리지를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죠.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신유리지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거든요. 뭐 종이 한 장, 돈 종이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겠어요. 그런데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신유리지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7개의 키워드들은요,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맞추라고 환경이 알려주는 거고요.
최근에 이러한 시사경제가 상황 판단형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키워드가 오늘 시험에 이번 달에 중요한지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다시 한번 꼭 꼼꼼하게 읽으면서 7가지 키워드들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